84제곱미터 한 가구를 청약하는데 29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진짜 처음 봤어요. 로또가 650만 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 아무 하나만 걸려라 로또 청약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되게 도박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좋다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300만 청약의 위화감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동탄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이 이제 청약을 했습니다. 와, 이게 7년 전 분양가의 동탄 로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청약이 있어가지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4제곱미터 한 가구를 청약하는데 29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진짜 처음 봤어요. 로또가 650만 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6과 45가. 그래서 거의 뭐 전국민 로또였습니다. 너무 과열이어가지고 그 스미싱 주의보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 됐다 이러면서 막 계좌랑 뭐 보내라 이런 그런 스미싱이 날 정도였습니다. 300만 명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사기 사건이 이제 충분히 일어날 만하죠.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니까요. 1년에 33조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난 돈들이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30만 명 정도 되시고 1인당 평균 1억씩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30 MG 플러스 잘파 세대들, 뭐 2030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맞냐,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는 기사를 그 뉴스원에서 냈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원은 전통적으로 기사 퀄리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들을 했다 하더라고요. 왜 로또를 기대해야 하냐, 불경기에 10억을 번다는데 혹하지 않을 청년이 어디 있냐, 10억이란 돈이 평생 만질까 말까 한 금액이다, 비현실적인 걸 알았지만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동탄 청약에 300만 명이 모인 걸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진짜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건축비에다가 토지비를 더해 가지고 분양 가격을 정하는 이제 원가 분양 제도인데, 동탄의 경우에는 공급 시적의 원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세가 그만큼 올린 거를 그 이전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7년간 약 10억 상승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맞냐, 이런 얘기는 뭐 청약이 과열될 때마다 항상 나왔는데, 뭐 100만도 아니고 300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뭔가 제도를 바꿀 만한 그런 동인을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행할 때도 어떤 느낌으로 시행을 했냐면은, 그때도 진짜 하여튼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채권 입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채권 입찰제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운데, 말 그대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를 경매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이 당첨이 받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세가 10억인 동네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더니 공급 원가가 5억인 경우에 당첨자는 그 즉시 기대 차익이 5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청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채권 입찰을 병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 청약 5억에 분양할 건데 5억 플러스 이 채권을 분양을 할 거야. 근데 이 채권 너 얼마에 입찰할래?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 입찰하는 가격을 써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론상으로는 이걸 되면은 5억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그럼 나는 채권이 빵원이어도 예를 들면 나 한 1억 줄게. 그러니까 5억 플러스 1억 6억으로 입찰하고, 어떤 사람은 2억 5억 플러스 2억 7억으로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 차익의 한도 값인 5억대까지 채권 가격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한테 분양가 5억 플러스 뭐 4억 9,990만 원 쓴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이라면은 그 사람이 사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5억에 분양받은 게 아니라 9억 9,990만 원에 분양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입찰제를 했을 때는 사실상 로또 청약은 사라지거든요. 그냥 로또가 아니라 시세 청약이 나오게 돼요. 근데 시세 청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원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 배분이 되는 구조이고, 채권 입찰을 한 그 분양 수익을 또 정부, 그러니까 공공에서 수취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닌데 실제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청약 과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란 말은 이전 정부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전 정부 때 이걸 되게 시행할 법했는데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차도 진짜 왜 시행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막 분위기가 막 좋다, 그러니까 80만이 청약했다, 300만이 청약했다, 이렇게 막 수요나 선호가 높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주택부동산 업계의 희망을 수치로 드러내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 좀 붐이 일어야 되는데 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청약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데 여기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분상제에다가 채권 입찰제를 그때와 같은 로또 청약은 없어졌을 건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제 안정을 바랐지 하락을 바랬던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게 지난 23년 김수현 수석의 책을 제가 비판한 영상 우리 채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용기가 없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늘 과열만 맞고 안정만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근간을 뭐 건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300만 명이 청약했다 이러면은 분양 업계에서는 얼마든지 가스라이팅 하기 좋거든요. 지금 청약 과열이고 너 이래도 집 안 사? 막 이러면서 하기에 좋아가지고 이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만 명씩 넣은 거는 뭔가 제도 개선이 나올 법한 그런 트리거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채권 입찰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국민 청약 도박을 시키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막 다 부동산에 이제 고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요즘 사람들이 막 하나만 걸려라, 로또 청약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되게 도박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비판을 한 건지 뭐 좋다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진짜 이것도 1960년대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동탄 청약과 관련해서 분양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시장이 좀 너무 과열될 때는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물러서고 나야지 결국은 좀 자기 자산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내가 포지션 안 잡게 되면서 약간 안 물리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분상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무위험이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건 다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과열되는 국면에서는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